개인 투자자를 위한 주식 토크쇼 단도직입 진행의 이혜림입니다. 미국의 국고채 금리가 연고점 이틀 연속 경신하고 이 3년물, 10년물 모두 고공행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FOMC 이후에 전 세계 증시의 분위기가 조금 더 나아질까요? 특히 국내 시장에서는 예탁금이 다시 50조 원대로 내려갔습니다. 올 초에 75조 원대에 비하면 약 30% 이상 감소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좀 침체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오늘의 시장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 0.87%의 하락, 코스닥은 0.72%의 하락, 이틀 연속의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증권 시장에서 20위권 내 시가 쪽의 상위 종목 모두 다 내렸습니다. 2,347의 거래를 마쳤고요. 장중 2,367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거의 장중 내내 낙폭을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환율은 또 연고점을 뚫었습니다. 개인만이 매수 우위를 나타냈는데요. 3,291의 매수 우위, 저가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쌍끌이 매도 흐름입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긴장된 모습이 역력했죠. 코스닥 시장도 바로 하락입니다. 0.72%의 하락으로 754를 기록을 했고요. 반짝 상승 보이기도 했지만 역시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긴장감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3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도는 이어지고요. 개인들은 양시장에서 쌍끌이 매수를 보였습니다. 오늘 어떤 업종이 좀 두드러진 모습이었을까요? 바로 조선 해운주입니다. 유럽의 에너지 위기로 해상 운임 상승에 대우조선해양이 9%가량 급등했고요. 삼성중공업도 상승입니다. 해운주 가운데서는 대한해운이 6%가량, 페노션과 HMM, 흥하해운 모두 플러스권을 나타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성장주들은 왜 이렇게 힘을 못 내는 걸까요? 네이버와 카카오는 또 연저점 52주 신저가로 떨어졌습니다. 네이버는 2.29% 하락으로 21만 3천 원대까지 떨어졌고요. 카카오는 6만 4천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미 탈출할 기회를 놓쳐버린 투자자분들이 꽤 많으시고요. 삼성전자도 오늘 52주 신저가 흐름. 이들 종목의 특징은 9월 들어서 하방 압력이 더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특징주 한 가지 볼게요. 주식시장은 이렇게 내리는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레온의 주가가 장중에 3, 4%대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종가는 1.46%의 상승 마감이고요. 9년 만에 가격 인상 그리고 중국에서의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목표 주가를 올려잡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는 14만 원의 목표 주가로 올려잡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특징주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네요.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단도직입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이 뉴스도 꼭 알아야 한다. 이알류 함께하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MTW 어드바이저 조은정 위원님, 최명성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완전한 좀 가을의 분위기입니다. 환절기라 조금 목이 쾌쾌하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던데 두 분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예, 네, 다행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건강 유의하시면서 가을 맞이하시길 바랄게요. 주식시장을 보면 힘이 없는 모습입니다만 FOMC 이후의 시장 분위기를 파악하면 조금 더 시야가 넓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알류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 30분경 FOMC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증시는 더 위축되는 모습이었죠. 오늘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 환율은 또 연고점을 뚫는 모습이었고요. 오르는 환율, 내리는 증시, 내일 FOMC 결과 이후에 판도가 좀 바뀔지 아니면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이렇게 다
신적점을 깨고 있는데 쉽사리 시장이 회복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조은정 위원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오늘 많이 좀 힘드셨을 겁니다. 사실 요즘 뭐 재미없다라는 그 표현을 넘어서 굉장히 어려운 장인데 우리 그 지금 오늘 주제가 FOMC 결과 앞두고 더 위축됐다. 이게 이제 답이고요. 저는 이제 내일, 이제 오늘이 거의 조정의 클라이막스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일 되면은 조금 분위기가 나아지지 않겠는가. 변곡점일 가능성이 크다. 뭐 단도직입 그 프로그램이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주식을 할 때 이렇게 막연한 어떤 그 바램 그런 게 아니고 주식은 저는 항상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하자 그런 조언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좀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시하고 이제 반대로 움직였던 안 좋은 지표들, 고공행진을 했던 게 뭐냐면 제일 먼저 인플레 우려에서 왔던 고물가였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어지는 게 뭐냐면은 바로 그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지금 저기 이제 화면에 나옵니다만은 바로 파월 의장이라는 고금리입니다. 네. 그다음에 또 마지막에 우리 국내 증시에서 영향을 미쳤던 게 뭐 외국인들 좀 일단 일부 좀 매도도 나오게 하고 그게 바로 고환율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면 다 주가하고 상반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지표들의 현 주수를 보면은 앞으로 시장이 어떨 건가 어느 정도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먼저 인플레를 가장 먼저 유발했던 게 유가입니다. 예. 이게 바로 130달러 배럴당 120달러 갈 때 그때였거든요. 그래서 뭐 골드만삭스 같은 데 200달러 간다까지 얘기도 나오고 사실 그게 설왕설래했던 겁니다. 근데 어떻죠? 이게 바로 인플레를 유발했던 가장 근원적인 요인이 되겠는데 지금은 80달러 그 중반에서 오르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인플레이션 우려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잠재우고 있어요. 그런데 유가 이렇게 내렸는데 CPI가 왜 이렇게 올랐느냐? 간단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그 이제 뭐냐면은 잠정 주택 지수가 있어요. 판매 이것이 이제 많이 올랐었는데 이것도 9개월 연속 하락이에요. 쉽게 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부동산 값이 꺾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부동산 값이 오르는 버블을 만들면서 다른 이렇게 물가까지 트리클 다운해서 오르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것들이 9개월 연속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좀 주가에 충격을 주었던 미국의 CPI 증가율 추이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9.1이 고점이었고 헤드앤숄더에 나오면서 서서히 둔화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9.1, 8.3, 8.5, 8.3 내렸는데 그때는 컨센서스가 8.1이라서 이거 0.2 더 이렇게 올랐다고 해서 막 시장이 이제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이미 다 주가에 상당히 반영됐다. 이것이 좀 매크로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떤 거냐면 월별 이게 차트입니다만은 여기에서 이거 꼭지였단 말이에요. 서서히 이것도 둔화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들 그동안 만약에 이제 시장을 누렸던 인플레 우려는 잠재우고 있죠. 그럼 인플레 잡기 위해서는 게 이제 금리 인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FOMC가 내일 3시 반인가요? 예. 우리 새벽 3시 반 되는데 그때가 소위 말해서 재래 소멸이에요. 빼따 꼼폴리라고 해서. 그러니까 주가를 우리가 볼 때 항상 선반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미국의 기존 금리를 봤을 때 현재 2.5%예요. 그러면 그 세인트루이스 블러드 여는 총재가 가장 매파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연말까지 4% 정도는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뭐 좀 울트라 스텝에서 1%도 있지만 0.75%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저는. 그러면 컨센서스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 3.25가 돼요. 그럼 3.25가 되면은 연말까지 0.75%가 남았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딱 보여야 될 게 뭐냐면 10월 달은 얘들이 FOMC 그 금리 결정을 안 해요. 11월 달하고 12월 달 남았어요. 그러면 내일로서 매를 맞으면 네. 이제 이 금리 문제는 일단 보면 수면하고 이제 가라앉을 거란 말이에요. 예. 이게 바로 이게 재료의 소멸 빼딱꼬뿔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일 정도면 이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또 금리에서 우리가 보는 바로미터가 있는데 미국의 2년하고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보시면 돼요. 아까 잉크님께서 또 한 번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2년 만기도 이게 지금 국고채 수익률인데 4% 가까이 가고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떤 거냐면
늘 오르는 것을 뉴스에서 회자가 되면 이제 여기에 소위 말해서 몰입을 하게 됩니다. 이미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뉴스가 나오면 늘 오르고만 하니까 야 큰일 났다는 얘기가 듭니다. 저는 다른 각도로 봅니다. 이게 이제 주가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것들인데 보시게 되면 양봉이 주봉인데요. 7개 뽑고 8개째입니다. 이게 만약 상승 구간에서 클라이막스에서 장대 양봉은 탄력이 둔화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식한다면 2년 만기도 지금 이제 거의 상승의 클라이막스에 와 있다. 오른다 하더라도 그렇게 그렇게 막 축축 치솟는 그런 게 아닐 것이다.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될 수 있겠고 미국의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에요. 이것도 싼 고점에 좀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금리도 상승 탄력이 둔화되거나 이런 것들이 결국 주가가 반대로 움직이는 소위 말해서 주가 상승을 제어하는 그런 지표들이 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고점인 것을 알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원달러 환율입니다. 참 이것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원달러 환율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제가 이 차트를 그려온 게 있어요. 오늘까지입니다. 오늘 또 좀 빨간색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3종 고점으로 보이죠. 그래서 FOMC가 아까 말씀대로 하게 되면 그 뭐 이것도 더 오를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3종 고점의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이격도를 보세요. 이격도가 커지면 꼭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서 관성에 버쳐서 움직였다면 이 내려가는 것은 회귀의 본능이거든요. 이게 소위 말해서 이평선 이격을 메우는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환율이 오르게 되면 우리나라 그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결국 뭐 부도 얘기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브프라임 때도 그때 뭐 잘 극복했지만 그럴 때 있고 또 IMF 때도 그렇고 뭐 원달러 환율이 치솟았죠.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그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 것은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이거 달러 인덱스가 강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중국 위안에도 7위안까지 내려가고 다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글로벌에 대한 그런 현상이다. 그럼 지금 뭐냐? 우리나라 보자는 거죠. 신용도를 보자는 거죠. 한국 CDS 프리미엄 추이를 보게 되면은 이게 바로 부도 지표예요. 같이 동반해서 올랐어요. 언제까지? 7월 달까지 올랐어요. 근데 얘는 극히 안정적이죠.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는 뭐 여기저기서 뭐 제2 외환 위기가 오니 그것은 저는 좀 기우라고 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가하고 이제 반대로 움직였던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뭐가 남냐면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건 현실적으로 지금 경기 침체가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식하면서 하나 딱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면 주가는 그랜저 검증에 의해서 선행해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게 또 보게 되면 미국의 2년하고 10년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을 때가 19년, 20년, 그다음에 지금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나스닥 월봉이 어떻게 움직였나를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이게 19년이었죠. 이게 바닥을 찍었죠. 이때도 또 바닥 찍었죠. 지금도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내일로서 이제 변곡점을 맞이하면서 시장이 좀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시간이 이제 있으니까 우리 국내 증시 작가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장에서 안 좋은 얘기만 회대되고 그럴 때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게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데요. 1, 2, 3. 그래서 3버텀, 3중 바닥이 나오기 때문에 보조 지표가 이것도 내일은 좀 이렇게 양선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다. 이 3중 바닥이 굉장히 안 좋은 뉴스만 나오고 심리적으로는 어렵지만 그 다음에는 상승이 일어났다. 바로 7월 초가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코스피도 마찬가지. 역시 이것도 3버튼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밤 이제 미국 증시가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저거 한번 여러분들 한번 퀴즈 한번 게임 할까요? 저는 나스닥이 양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료의 소멸, 아까 말씀드린 대로 FOMC 이슈는 이제는 당분간은 조금 재료가 소멸되면서 좀 시장이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게요.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이제 내일 FOMC 회의 결과 이후에 좀 변곡점을 맞이할 것이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자,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클라이막스가 좀 지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FOMC 이후에는 재료 소멸 쪽으로 불확실성 해소 측면으로 본다면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히려 하락한 게 내일 탄력을 더 키우는 데 힘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최명성 위원님,
이게 내일 이제 상승을 해서 베어마켓 랠리에 또 이제 반짝 상승에 그치지 않을까. 이게 근본적인 또 분위기를 해소하는 데는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일 상승을 한다면 그 반등의 폭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도 또 궁금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방금 앵커님께서 이제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급등이 나오리라는 생각 안 씁니다. 또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전문위원 생활을 오래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귀에 따가울 정도로 FMC에 너무 어떻게 보면 그 애널들이라든가 너무 목을 메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에는 좀 비극일 수도 있고 왜 우리나라 주식이 꼭 미국에다만 이렇게 목을 매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좋은 정보님께서 정말 웬만한 유명한 교수님 이상으로 화려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고 저는 뭐 크게 말씀드릴 건 없고요. 일단은 이제 환율이 계속 고화 환율로 가고 있죠. 그래서 달러화가 초강세로 가고 있고 거기에 이제 유로화라든가 위안화가 좀 약세로 가면서 우리나라 좀 워낙 좀 불리한 위치에 지금 현재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 이제 위험 신호가 이제 위축되고 있고 아시아 통자가 좀 약세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뭐 환율도 높고 뭐 집값도 많이 올랐다 내리고 모든 게 높습니다. 근데 예전에부터 이런 말이 있죠. 옛말에 과하면 부족하니 뭐다 못하다 이런 이제 말이 있는데 지금 모든 게 뭐 인플레라든가 금리라든가 환율이라든가 물가라든가 모든 게 부동산 가격이 높거든요. 근데 그것을 모두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계속 TV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미국이든 유럽이든 우리 한국의 그러니까 고위 공무원이라든가 장관 이런 분들은 많은 경험과 또 거의 요즘 보면 박사 이상입니다.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보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다 이렇게 높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연말로 갈수록 이게 환율도 그렇고 인플레도 그렇고 어느 정도 좀 낮추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구간일 뿐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저도 23년 동안 많은 이제 경험을 쌓았지만 한국 시장은 기대 이상으로 튼튼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미국 눈치 안 보더라도 한국 시장은 뭐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우리나라 그 2,300개 회사에 뭐 증권회사가 상장해서 큰 뭐 이슈가라든가 뭐 불리한 여론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뉴스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미국발 FMC 그게 0.7포인트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7%포인트 인상 예상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내일 지나면은 충분히 우리나라 시장은 상승 방향으로 예상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좀 종목 위주로 좀 집중해서 매매하셨으면 좋은 결과는 항상 나온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20위권 내에 종목이 모두 다 내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종목도 오늘 쉽지 않았을 텐데 내일을 기점으로 회복 구간, 상승 쪽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시장 계속 보면 답답하지 않아요? 종목 위주로 좀 매매에 초점을 맞추자라는 의견이에요. 자, 그러면 바로 핫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슈들을 볼 수 있는지 화면으로 보시죠. 오늘 자 이슈 키워드는 이 고환율과 수주 호재에 반짝였던 조선 관련주입니다. 또 해운주까지도 오늘 상승이었습니다. 아마 시장 상황에서 오늘 조선과 해운주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극과 극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싶어요. 조선해운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다른 종목은 더 아마 하락이 좀 깊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엉덩이가 무거운 걸로 알려진 이 조선주에 오늘 이 반짝였던 하루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조은정 위원님. 네, 이제 우리가 시장을 보는 관전 포인트는 아까는 제가 지수에서는 어느 정도 하방 경제로 말씀드린 그런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또 이렇게 급등 나오는 그건 아니에요. 늘 횡보하면서 이제 시장 보는 관점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 지수는 이제 하방 경직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보는 건 역시 종목 장세라는 겁니다. 근데 말씀하신 게 제가 이제 타방소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탁금이 벌써 75조에서 50조 원 초반으로 떨어졌어요. 대형주가 못 가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 좀 유념해 두시면서 우리 개인투자 입장에서 좀 수익 나는 건 뭐냐면 역시 개별 종목에서 실적과 성장성, 모험 멘텀을 갖춘 종목 저점 매수하는 게 답이다. 진짜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게 조선주가 이렇게 올랐죠. 네. 근데 조선주가 오른 배경을 보게 되면 이것도 그래요.
이미 이제 뉴스가 나와서 뭐 때문에 올랐지? 라고 뒤에 분석하는데 이미 자리는 좀 만들어져 가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저점이요. 예. 아시겠지만 뭐 조선주가 상승한 것은 선박 가격이 많이 이제 오른다고 그래요. 많이 올랐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고환율에 대한 수혜주죠. 외국에 수출하니까 당연히 뭐 이익 구조가 좋아지겠죠. 그다음에 또 LNG선이 이제 수요가 증가된다. 이것은 결국 탄소 중립 때문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LNG선이 그 기술력에서는 세계 탑픽입니다. 중국에서 좀 한다고 좀 하다가 기술력에서는 상당히 밀리기 때문에 다시 선주들이 우리나라를 콜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맥락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그 유럽 내 에너지 이것이 또 한 번 그 LNG선 수요 증가를 가져왔다. LNG선 가격이요, 한 선당 보통 3,300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초대형 유조선, 컨테이너선 등 각종 뭐 다 같이 함께 동반 상승하는 거죠. 역시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달러 결제로 이제 하게 되면 역시 고환율 혜택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게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요. 올해 전 세계 1월에서 8월까지 LNG 선박 발주가 총 115척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우리 국내 조선사에서 이게 94주예요. 거의 뭐 승자 독식이죠. 그래서 한 80% 이상 높은 마켓쉐어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뭐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런 데 특히 이제 LNG선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조선사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이것이 2027년까지 이미 빼고 다 주문이 완료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선주가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수주 초과 달성 전망. 네. 그리고 대형 조선주가 이렇게 잘 가는 것은 사실 국내 입장에서 너무 좋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주문이 다 꽉 차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네. 다행입니까? 근데 이슈와 더불어서 이미 좀 주가도 좀 저점을 잘 다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미리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네. 자, 투자 매력도 지금부터는 그럼 얼마나 있을까요? 최명성 위원님? 매력이요? 네. 아주 많죠. 우리나라 이제 조선하면 K조선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조선주가 이제 외국인이 요즘 보면 이제 외국인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이제 조선 이제 실력이 상당히 기술력이 뛰어나죠. 그래서 전 세계 이게 80% 이상을 우리나라에서 수주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러시아 가스 공급 차단이 이제 에너지 이슈 부각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상당히 조선주가 많이 앞으로도 이제 각광을 받고 매출이 뛰어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목을 여쭤봐야 되겠네요. 조은정보위원님은 네.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시는 편이세요? 조선주 가운데. 오늘 뭐 리딩 히터는 역시 대우조선 해양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강한 종목? 예, 매각 이슈하고 아까 이제 빼고 다 그 실적인데 한번 차트를 보실까요? 이게 뭐냐면 뭐 대형주 삼성전자 아까 뭐 네이버 이제 그런 것들은 대형주들은 자꾸 나락의 늪으로 이제 좀 떨어지면서 안타깝게 그저 없는데, 어차피 주가는요 실적과 성장성에 수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것도 보게 되면 참 이것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거든요. 자, 이걸 한번 보실래요?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한번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보게 되면 노란색 부분이 다 이게 뭐냐면은 매수 포인트예요. 근데 이때는 뉴스가 안 나와요. 이제 오늘은 뉴스가 나오죠.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노란색 부분이 소위 말해서 뜸을 들이고 있었다. 예, 밥을 지켜야 한 뜸을 들이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급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대우조선 해양 아까 와서 매각 이슈도 있고 그런데 역시 주봉을 보아도 지금 이제 바닥에서 서서히 터닝하는 거거든요. 월봉을 보아도 양음양 캔들에서 이건 이제 뭐 월봉이 됐든 주봉이 됐든 일봉이 됐든 이 캔들의 그 묘미는 여러분들 주식 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 절대 속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의 도사가 되시라. 이것이 주식시장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셔야 된다. 저는 늘 강조드리고 있거든요. 월봉 보면 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우리 황금 백점 전략 공부하시면 다 아실 거예요. 우리 뭐 좋은 정보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제 답이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 다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일단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서 각을 세웠거든요. 단 제가 좋다 해서 무조건 매수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출격하지 마시고 음선 줄 때 이게 이제 하락 구간에서 장대 양선, 소위 말해서 거래를 수반하면서 이때도 그랬죠. 또 한 번 남은 추세 전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눌림에서 관심을 두시는 전략은 유효하지 않나. 하여튼 우리 조선 관련주
물론 해운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해운업 지수가 좀 안 좋긴 하지만 이제는 바닥을 친 것 같습니다. 이거 들고 계신 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적 분석의 도사가 되시라. 이런 공개 방송 또 추후에 있잖아요. 오늘 방송 끝나고요. 그러면 이제 또 공부하는데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명성 위원님은 그 K 바닥이잖아요. 우리가 네네. 알다시피. 근데 아까 조선은 역시 K 조선이죠라고 네네. 말씀을 주셨어요. 네네. K끼리는 이렇게 서로 알아보나 봅니다. 그렇죠. 자, K 조선의 아까 매력 충분하죠라고 했는데 네. 좀 뒷받침 더 해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K조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조은 정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 세계 수주 82%를 수주한다는 싹쓸이거든요. 요즘 유행가 싹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싹쓸이 수주고 중국 이렇게 배를 이제 외국에서 선주가 이제 많이 이제 만들었다가 이게 사용하는데 뭐 바다 한가운데에서 써서 뭐 이렇게 엎어졌다 그런 말도 있고 했는데 자기가 우리나라 기술력은 세계 1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이제 조선주가 외국인 기관 쪽에서 계속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유럽의 에너지 위기로 해서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를 차단했기 때문에 그 가스를 다른 나라에서 사오려면 그냥 못 사오죠. 배로 이제 LNG 선으로 사와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이제 실력이 이제 좋은 품질이 한국 이제 K조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상우님 그러면서 해상우님이 현재 계속 재상승하고 있고요. 러시아 가스 공급 차단 이후 이제 에너지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으며 또 이제 유럽발 원유 천연가스 운반선이 품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가스가 끊겼는데 그걸 유럽에서 가스를 수입하려면 배가 필요하겠죠. LNG선이. 근데 그걸 갑자기 마련하려면 없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세계 1위 K조선으로 우리 한국으로 많이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이제 수요가 이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주가 계속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 관련주에서 하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목하고 계신 특징주는요, 그럼?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나와서 한 삼성중공업을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리고 나서 한 20% 정도 상승했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바닥을 찍고 있는데 자,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지난번에 방송에 나와서 삼성중공업을 한 5,400원대에 한번 추천을 드렸거든요. 근데 6,300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거의 한 뭐 20%에서 상승했는데 다시 바닥을 왔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 들어서 다시 이제 그 조선주가 뜨고 있으면서 삼성중공업이 다시 바닥을 잡고 있는데 삼성중공업을 보시면은 요 근래 들어서 이제 기관 쪽에서 특히 연기금에서 2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이 이틀 연속 또 오늘은 또 외국인 쪽에서 많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조선주가 이슈가 되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바닥에서 시작하는 삼성중공업 이 종목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단도직입 오늘장 이슈와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내일도 힘내시기 바랍니다.